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다. 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을수록 더 또렷해진다. 그날 회사에서 곧장 온 거야? 문장이 먼저 떠올랐다. 입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머릿속에서는 너무 매끈하게 완성돼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한 번 꺼내어 놓고 곧바로 다시 집어넣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막혀 있었다. 왜 그걸 묻지? 라는 말이 따라붙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먼저 묻게 된다. 나는 그 질문을 설명할 수 없다. 설명을 못하는 질문은 정의가 하기엔 너무 위험하다. 괜히 이를 키우는 사람이 되고 괜히 의심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된다. 나는 물을 한 컵 따라 마셨다. 목으로 넘어가는 차가움이 잠깐 정신을 잡아줬다. 그래, 그럴 수도 있다. 회사에서 곧장 오지 않았어도 그럴 수 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어도 길이 막혀서 돌아왔을 수도 있고, 잠깐 은행을 들렀을 수도 있고, 차를 세워야 할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영수증 한 장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믿고 싶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상하게 힘이 없다. 믿음은 원래 말이 적어야 단단한데 오늘의 나는 설명이 너무 많다. 그럴 수도 라는 문장을 붙일수록 마음 한쪽이 더 시끄러워진다. 나는 봉투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확인은 하지 말자. 확인을 하면 마음이 그쪽으로 더 달려간다. 나는 달리는 마음을 멈추는 법을 잘 모른다.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을 안 하려 한다. 싱크대에 남은 설거지를 하며 나는 다시 문장을 지웠다. 그날 회사에서 곧장 온 거야? 아니야. 묻지 마. 아직은. 내가 지금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평온이다.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쉽다. 제일 쉬운 길이 늘 제일 좋은 길은 아니지만 나는 오늘은 쉬운 길로 가고 싶었다. 그래도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나는 설거지 거품을 문지르다 말고 손끝에 힘을 뺐다. 물소리만 커졌다. 물소리 속에서 또 다른 문장이 튀어나왔다. 그날 하고 시작하는 말들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싱크대 배수구로 빠져버렸다. 내가 스스로를 말려 죽이는 것 같았다. 나는 서랍에서 병원 안내서를 꺼내 다시 넣었다. 종이들이 손가락에 스치는 느낌이 유난히 거칠었다. 예약 날짜를 손으로 한번 짚었다가 손을 걷어들였다. 그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빨라진다. 검사를 기다리는 마음과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이 한 덩어리로 붙어버린 게 싫다. 하나는 내 몸의 일이었고 하나는 우리 사이의 일이었는데 요즘은 경계가 자꾸 흐려진다. 내가 예민해진 건 몸 때문이야. 나는 그렇게 이유를 붙여보았다. 몸이 불안하면 마음도 불안해진다고. 다들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에게까지 날이 서는 건 내 탓이라고. 마음은 또 스스로를 몰아세운다.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세우면 잠깐은 의심이 사라진다. 대신 다른 불안이 남는다.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나는 봉투를 다시 바라봤다. 저 얇은 종이 하나가 이 집의 공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우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 저녁거리라도 사올까 싶어 장바구니를 들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생각이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거울 속 내 얼굴을 잠깐 봤다. 눈밑이 조금 꺼져 보였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 마트까지 걸어가는 길은 짧았는데 그 짧은 길에도 명분을 몇 개나 세웠다. 병원 갈 때 차를 써야 해서. 그날 내가 뭘 했는지 정리하려고.
시간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나같이 허술했다. 허술한 걸 알면서도 나는 계속 다른 문장을 만들었다. 문장을 만들면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아서. 정리라는 건 사실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눕히는 일일 때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눕혀도 질문은 다시 일어섰다. 그날 회사에서 곧장 온 거야?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자꾸 떠오르는지 나는 내 안에서 이유를 찾았다.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다만 말과 기록이 어긋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고 그 가능성이 내 안에서 자꾸 커졌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사실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만 살이 붙는다. 그러니 내가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하는 건 남편이 아니라 내 상상이다. 장바구니에 두부와 파를 담다가 나는 문득 의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 단어가 혀끝에 닿는 느낌이 싫어 나는 재빨리 다른 말로 바꿨다. 걱정, 신경, 예민함. 그 중에서도 예민함이 제일 편했다. 예민하다는 말은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컨디션 탓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나는 그 편함에 기대고 싶었다. 그러다 또 스스로가 초라해졌다. 무슨 말이든 좋으니 그냥 안심하고 싶은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쳤다. 유리문 너머 온장고 불빛이 따뜻하게 번져 있었다. 예전 같으면 뜨거운 캔 하나를 사서 손바닥에 쥐고 걸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지나쳤다. 따뜻한 걸 주면 마음도 따뜻해질까봐 그런 기대를 하는 내가 싫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을 나는 요즘 너무 자주 상상한다. 그날 회사에서 곧장 온 거야? 내가 그렇게 묻는 순간 남편이 눈썹을 한 번 올리며 말할 것 같았다. 왜 그걸 물어? 나는 그 다음 말이 없다. 그냥 이라고 말하면 내 질문이 의심이 된다. 영수증이 라고 말하면 더 노골적이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라고 하면 내가 가벼운 사람이 된다. 어느 길로 가도 나는 내 얼굴을 잃는다. 정의는 그런 걸 견디는 사람이 아니다. 견디지 못해서 아예 길을 안 걷는 사람이다. 나는 고추장 뚜껑을 닫다가 손이 미끄러졌다. 딸깍 하는 소리에 내가 더 놀랐다. 마음이 예민해지면 소리도 커진다. 이렇게까지 예민해지면 내가 정말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 남편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나는 한참을 서서 내가 왜 이 집에서 이렇게 숨을 고르고 있는지 생각했다.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는데 내가 혼자 일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목덜미를 서늘하게 긁었다. 의부증이라는 말이 떠오르자 나는 그 말을 입안에서 굴려보다가 삼켰다. 너무 세서 한번 꺼내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남편의 말끝을 재고 숨을 재는 사람. 멀쩡한 일에 혼자 의미를 덧붙이는 사람. 내가 정말 그렇게 변하고 있다면 그건 누구 탓일까? 도마를 씻으며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지금은 몸이 불안한 시기야. 그러니까 마음도 흔들리는 거야. 잠깐 괜찮아졌다가 곧 다른 생각이 끼어든다. 몸 때문이면 왜 하필 남편에게만 이렇게 날이 서지? 대답을 못하니 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묻고 싶다. 묻지 못한다. 그래서 더 묻고 싶다. 현관 쪽에서 열쇠 소리가 나기 전까지 나는 몇 번이나 냄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국물이 끓어오르는 걸 보며 이 정도면 됐지 했다가도 다시 간을 보고 다시 물을 조금 붓고 평소보다 손이 더 바빴다. 바쁘면 생각이 잠깐 멈추니까.
멈춘 줄 알았는데 사실은 생각이 손끝으로 내려와 있었다. 간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처럼. 열쇠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왔어?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다. 평소보다 한 박자 늦었다. 남편은 외투를 벗어 걸고 슬리퍼를 끌며 안쪽으로 들어왔다. 좀 춥네. 그 한마디로 끝이었다. 나는 그가 내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길 기다렸던 것 같다. 기다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 마음이 더 초라해져서 얼른 고개를 숙였다. 식탁에 반찬을 놓고 밥을 푸는 동안 나는 일부러 평소처럼 하려 했다. 숟가락 놓는 위치까지 맞추고 김치통 뚜껑도 소리나지 않게 닫았다. 그런데 작은 실수가 계속 났다.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물컵에 물을 넘치게 따르고 손등에 뜨거운 김이 닿아 소리가 났다. 남편은 괜찮아? 하고 묻더니 이내 TV 리모컨을 찾았다. 그 괜찮아가 진짜 괜찮아를 묻는 말인지 그냥 말버릇인지 나는 모르겠다. 식사 내내 나는 말을 아꼈다. 말이 길어지면 언젠가 그 문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그날 회사에서 곧장 온 거야? 나는 그 문장을 혀끝에서 몇 번이나 밀어냈다. 대신 오늘 병원은 같은 말부터 꺼낼까 하다가 그마저도 멈췄다. 병원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날 이야기가 따라올 것 같았다. 따라오지 않게 하려고 입을 다물수록 마음속에서는 더 큰 소리로 따라왔다. 남편이 밥을 반쯤 먹었을 때 말했다. 다음 검사 날짜 잡았어? 나는 젓가락을 잠깐 멈추고 응, 잡았어. 하고 대답했다. 남편은 그래, 그때는 내가 맞출게. 하고 다시 밥을 먹었다. 그는 맞춘다는 말만 남기고 그 말의 빈칸은 채우지 않았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나는 그 빈칸을 혼자 채우다 지쳤다.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을 때 남편은 소파에 기대어 뉴스를 보고 있었다. 나는 물을 틀고 접시를 닫고 거품을 헹궜다. 뒤에서 나는 발소리도 없었다. 남편은 내가 거기 있는지도 잊은 사람처럼 화면만 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갑자기 낯설었다.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만 편했나? 나는 그 생각을 했다가 또 되돌렸다. 피곤하면 그럴 수 있다. 나도 피곤하면 멍해진다. 그런데 나는 지금 피곤해서 멍한 게 아니다. 나는 속이 시끄러워서 조용한 척을 하는 중이다. 남편은 끝내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내가 젓가락을 떨어뜨릴 때도, 물을 넘칠 때도, 손등에 김이 닿아 작게 숨을 들이쉴 때도. 그는 그저 괜찮아? 한 번, 그리고 다시 자기 쪽으로 돌아갔다. 그게 서운한지 다행인지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데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나는 더 오래 혼자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언젠가 밖으로 새어나올 것이다. 나는 마지막 접시를 헹구고 물기를 털어 말렸다. 수건을 걸면서 마음속으로만 말했다. 그래, 묻지 못하면 확인을 해야지. 확인은 꼭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만큼만. 남편이 내 변화를 못 본 것처럼 나도 오늘은 내 말을 삼켰다. 그런데 삼킨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목 안쪽에서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나는 식탁 한쪽에 놓인 종이봉투를 슬쩍 보았다. 그대로 두면 눈에 밟힐 것 같고 치우면 내가 숨기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결국 봉투를 서랍 맨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숨기려는 게 아니라 오늘 밤만은 잠을 자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내 마음의 문도 같이 닫는 소리는 아니었다.